자, 이제 지수 분포 보겠습니다. 지수 분포 같은 경우에는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해서 보시는 것처럼 뭐 사람이나 기계나 전화, 통화 등의 대기 행렬이 대기 행렬이 만들어져서 기다리는 상황을 우리가 표현할 때 그때 주로 이용하는 바로 분포가 지수 분포라는 겁니다. 지수 분포는 그 fx를 구해보면 그렇죠. fx가 아까 유니폼 같은 경우에는 a와 b 사이에서 모든 fx가 같은 값이었죠. 그렇죠? 하나의 값으로 나왔기 때문에 유니폼이라고 했었고 정규 분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중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좌우 대칭이고 벨 쉐이프 모양으로 이렇게 fx가 나타나는 것이 정규 분포였다고 한다면 지수 분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x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렇게 x값은 증가함에 따라서 이 곡선은 이렇게 지수적으로 그렇죠 감소하는 그런 형태를 띠는 분포를 우리가 지수 분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수 분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경우에 문제들이 확률을 구할 때 이용할 수 있느냐면 평균적으로 우리가 뭐 평균적으로 3분 기다리는 3분 걸리면 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해 보죠. 평균적으로 3분 걸리는 그런 그 대기 행렬에서 특정한 시간 내에 3분 이상이 걸릴 확률. 내가 기다리는 시간이 평균적으로는 3분 걸리는데 3분 이상 걸려서 서비스를 받는 확률이 얼마입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하는 경우에는 바로 지수 분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확률을 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럴 때 확률을 구하는 방법은 보세요. 지수 분포 하나에서 평균적으로는 그렇죠. 3분 정도 걸리는데 그 3분보다 더 작게 시간을 덜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뭐 3분 이하로 우리가 서비스를 받았을 확률을 구하세요라고 할 때는 확률은 연속형 확률 분포에서는 확률은 바로 면적으로 그렇죠. 여러분들 구할 수 있다고 면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그랬었죠.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 평균적으로는 3분 걸리는 서비스에 만일에 대기 행렬에서 그렇죠. 3분 이상 걸려서 서비스를 받을 확률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3분 이상이 되는 거는 바로 이쪽 면적에 대한 여러분들이 확률을 구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떤 대기 행렬이 있을 때 그 대기 행렬에서 평균이 주어져 있고요. 그 평균보다 더 이하가 되느냐 또는 미만이 되느냐 이상이 되느냐 뭐 이런 어떤 확률을 구하려고 할 때는 지수 분포라는 것을 이용해서 확률을 구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연속형 확률 분포의 마지막 형태들은요. T 분포가 있고 그리고 카이스퀘어 분포가 있고 그리고 F 분포가 있죠. 자, 이 세 가지의 분포들은 주로 확률을 구하려고 할 때 쓴다기보다는 추론 통계를 할 때, 나중에 통계적 추론을 할 때 표본에서 얻어진 통계량의 값을 가지고 전체 모집단, 파라메타라고 했던 그쵸 모수가 어떤 값을 가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추론하게 될 때 그때 이용하는 요 과정에서 이용하는 분포가 T분포, 카이스퀘어 분포, F분포입니다. 자, 특히 T분포 같은 경우에는 두 집단의 평균이 동일한지 그렇죠? 이런 것들을 알고자 할 때 그때는 네, 여러분들이 T분포를 이용하실 거고요. 카이스퀘어 분포 같은 경우에는 바로 모집단의 모분산에 대한 가설검정, 모분산에 대한 어떤 추론을 하실 때 그때는 카이스퀘어 분포를 이용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두 집단의 그쵸 분산에 대한 두 집단의 분선이 동일한지 동일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검정하시고 또는 추론하실 때 그때는 바로 F분포라는 것을 이용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모양들을 다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T분포거든요. T분포도 아까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중심을 기준해서 그쵸 좌우가 대칭이고 벨 쉐이프의 모양을 띠죠. 정규분포하고 그쵸 유사한 형태를 띱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게 이제 카이스퀘어 분포인데요. 카이스퀘어 분포도 보십시오. 자, 모양은 사실 정규분포처럼 그쵸 좌우가 대칭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벨 쉐이프의 모양을 띠죠. 그리고 점점점 정규분포에 좀 가깝죠. 이렇게 되는 거는 바로 뭐 때문에 그러냐면 표본의 크기. 우리가 표본의 크기를 얼마 이상으로 해서 뽑아서 그 나중에 추론 통계학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표본의 크기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런 곡선의 모양들이 조금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카이스케 분포도 그렇죠. 모양새가 다양할 수 있는데 그 다양한 모양새가 기본적으로는 표본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그렇죠. 정규의 어떤 곡선의 모양으로 가까워지는 것도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F 분포도 마찬가지죠. 두 모분산의 이제는 두 가지 모분산의 어떤 동일성 비교할 때 우리가 이 분포를 쓰게 되는데 이 분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벨 쉐이프의 정확하게 정규 분포는 아니지만 뭔가 나중에 그쵸 우리가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커지게 되면 조금 더 이렇게 정규 분포하고 그쵸 비슷해지는 모양으로 이렇게 변하는 것을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분포들도 나중에 우리가 추론 통계에서 가장 근거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의 분포를 이용하실 텐데 이런 분포들도 다 어디에서 기본적으로 출발하느냐 하면 다 정규 분포에서 그쵸? 출발됐다. 네, 요 정도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